투자할 때요.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굉장히 화가 나는 게 뭐냐면 같이 주식을 샀는데 네. 내가 20% 먹고 팔았는데 누가 100%, 200% 먹었을 때 굉장히 화가 나요. 사람이 이제 뭐냐면은 야, 내가 좀 더 버텼으면 더 부자가 됐을 텐데. 그리고 내가 야, 저거 좀 늦게 팔았으면 됐을 텐데. 또 비슷한 예로 야, 내가 저걸 샀었으면 이미 부자가 됐을 때. 그러다 보면 사람이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이나 또 후회 이런 감정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이런 후회와 원망의 감정에서 사람들이 좀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후회 없는 삶이 있을까요? 누구나 다 후회를 하죠. 갑자기 딱 와닿았어요. 후회 없는 삶이 있을까요? 네. 없죠. 예. 그리고 항상 선택의 문제는 우리를 따라다니게 돼 있는데 예. 저도 역시 손절 이후에 투자 내용을 복기해 보면서 예. 아 이때 샀어야 되는데 이때 팔았어야 되는데 수도 없이 생각을 했는데 뒤에서 보면 다 보여. 예. 끝나고 나서 보면 다 보여요. 예. 결론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 예. 인디언 성인식 중에 하나가 있는데 예. 옥수수밭에 줄줄이 세워놔요. 예. 그래가지고 이 시작점에서 끝에 나올 때까지 가장 좋고 큰 옥수수를 따와라. 이게 이제 성인식 과제예요. 예. 근데 규칙이 있는 게 뭐냐면 한 번 왔던 길은 되돌아갈 수 없다. 두 번째는 한 번 집으면 그걸로 끝이다. 다른 걸로 바꿀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그 소년 소녀들이 좀 형편없는 걸 따오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처음에 좋은 게 보이는데 뒤에 가면 더 좋은 게 있을 거야, 더 좋은 게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따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른들이 해주고 싶은 얘기는 선택이란 예. 최고의 선택은 없다. 예. 내가 한 선택에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그쵸. 되지 않나. 예. 왜냐하면 남 탓하는 거거든요. 그쵸. 결국에는 자기가 선택을 했고 자기가 투자를 한 건데 예.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건 자기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비교거든요. 그쵸. 비교죠. 자기가 포기한 것과 이미 선택한 것 사이에 계속 비교를 하다 보면 뭐 절반 이상은 지금이 괜찮을 수 있는데 나머지 확률적으로 절반 이상은 과거가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웬만하면 비교하지 말고, 비교는 선택하기 전에 하는 거다. 예. 그 이후에는 내가 했던 선택이 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예. 것뿐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리고 또 투자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의식의 독립성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내가 내린 판단을 스스로 존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내가 지식도 있고 내가 산 어떤 의사 결정에 대해서 컨빅션, 확신을 가지고서 내가 버틸 수 있는 힘도 있다면 그건 직접 하셔도 되지만 내가 이게 약하다 싶으면 여러분들께서는 선택이 최악의 선택이 되지 않는 방법은 ETF나 간접 투자하시는 거다라고 좀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도 너무 우울해가지고 도저히 내가 일상생활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젊은 세대에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좀 우울증까지 가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가 돼야 직접 병원에 가서 약물 치료와 병행을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좀 어떻게 제가 볼 수가 있나요? 어떤 기준으로 좀 봐야 될 거예요? 일단 우울증의 진단 기준이 즐거움과 흥미의 상실, 그리고 우울한 기분이거든요. 우울한 기분이 2주 이상 지속될 때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진단 기준이고, 그 외에 수면이라든지 식욕의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아니면 집중력, 아니면 이제 뭐 무기력해지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근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말은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일상생활을 잘 할 수가 있는가. 일상생활을 잘 할 수가 예전에 하던 것들을 못하게 됐다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럴 때는 병원에 가보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받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게 주변에 이런 일 때문에 갑자기 뭐 이렇게 왔는데 회사 같은 데서 뭐 어때 밝았던 친구가 갑자기 뭐 낯빛도 어두워지고 말수도 줄고 밥 먹으러 가자고 그러면 괜히 그냥 혼자 있겠다고 그러고. 뭐 근데 얘기를 해보면 투자에서 좀 굉장히 많은 상처를 입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어떻게 좀 주변에서 같이 얘기를 해야 될까요? 사실 주변 사람들이 손실로 인해서 괴로워할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요. 술 사주면 되지 않나요?
근데 술은 좀 충동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예. 나중에 굉장히 안 좋은 상태라면 예. 자살을 한다든지 자해 시도를 한다든지 예, 그런 걸로 이어질 수 있어서 밥만 사줘야 되겠구나. 네, 예. 밥을 사줘야 되죠. 예. 사실 금전 손실은 우리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큰 역경 예.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 이제 심리학에서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회복 탄력. 얘기를 해요. 회복 탄력성을 처음 얘기한 사람은 이제 에너미 워너라는 학자인데 예. 예, 하와이에 있었어요. 예. 지금은 하와이 하면 굉장히 멋진 휴양지인데 1950년대만 해도 전쟁이 끝나고 고아라든지 마약이나 예. 범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절이거든요. 예. 근데 이 에너미 언어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이 엄마 아빠 잃고 고아인데다가 집안도 넉넉치 않은데 A라는 사람은 굉장히 그 역경을 잘 극복하고 살더라.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또 좌절하고 궁금한 거죠. 예. 차이가 단 한 가지밖에 없었대요. 그 사람을 믿고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예. 그래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별로 많지 않은데 그 사람을 믿고 예. 지지해 주는 거. 예. 너 지금 많이 힘들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경을 잘 극복할 수 있어. 예. 라고 믿어주는 거가 예.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예. 최선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되게 외면당하기 쉽거든요. 예. 사실은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아무래도 일할 때도 어려움이 있고 주변 사람들에도 좀 까칠하게 대할 수 있고 예.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좀 나쁜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관심을 가져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저는 그 말이 생각납니다. 내 말을 들어줄 단 한 명의 사람만 있었다면 그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최악의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들께서도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줄 수 있으면 베푸는 거니까 여러분들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가지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그 끝부분이 그거잖아요. 손실로부터 자유. 네. 손실로부터 사실은 손실은 이미 벌어진 거고 그럼 이제 선택은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손실을 벌충해서 투자를 내가 또 할 거냐. 아니면은 투자에 좀 휴식을 취하더라도 내가 심적인 자유를 먼저 챙기는 거냐. 그래서 지금 제가 책을 봤을 때는 후자 쪽을 좀 많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손실이 그런 확정됐을 때 그 과정에서 자기의 마음을 좀 달래고 치유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 저도 왜 내가 투자를 했을까 예. 곱씹어 보다 보니까 결국에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예. 투자를 한 거였는데 제가 했던 행위가 행복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더라고요. 예. 제가 못해서 그렇겠지만 예. 그래서 나는 어떨 때 행복한가를 생각해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의미 있는 것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것 예. 나의 삶에서 의미 있고 재미있는 일을 했을 때 보다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다 예. 라는 얘기를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의미와 재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책을 써봤고요. 예.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본인에게 예, 어떤 예. 것이 의미 있는가에 대해서는. 첫 번째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이 그 의미와 행복, 그러니까 의미와 좀 재미있는 일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게 되면 사실은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네. 두 번째 이제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마션 영화 네네. 얘기하시면서 사람이 이렇게 좀 힘들면 제일 힘든 게 이제 생각이 막 무수하게 많아요. 생각이 정말 많아지고 그리고 생각은 실질적으로 현실에서는 벌어지지 않는 생각일 뿐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것이 또 그러니까 나중에는 돈을 잃어서 괴로웠는데 나중에는 그 생각이 저를 잡아먹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야 되는지도.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큰 사건을 겪게 되면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그쵸. 바뀌게 되고 그게 이제 불안한 거잖아요. 예, 근데 사실 걱정하는 거가 일상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예,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일어나는 일밖에 없거든요. 예. 마션 영화 얘기를 해주셨는데 거기 보면 이제 화성 탐사 맷 데이먼인가요? 네, 맷 그죠? 데이먼이 예. 마크 와튼이라는 역할을 하는데 모래 폭풍에서 좀 사고를 당해가지고 생체 신호가 안 잡히다 보니까 같이 갔던 대원들이 예. 얘가 이제 죽은 줄 알고 예. 그냥 놔두고 복귀를 한 거예요. 예. 혼자서 화성에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예. 굉장히 막막하고 절망적이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돈을 잃은 것보다 훨씬 절망적이겠죠. 예. 근데 마크 와트니가 했던 일이 첫 번째가 식량이 얼마나 있는지 체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바로 현실 직시다. 예, 현실 직시. 그리고 이제 감자를 발견을 해서 감자를 키우면서 본인의 이제 식량을 확충을 했고 그런 와중에 또 기지가 파손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좌절하기보다는 이제 먹는 양을 줄이자. 그때 맞는 문제에 맞는 해결책들을 제시해 나갔던 거죠. 마지막에는 더 황당했는데 우주선 뚜껑이 파손이 돼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비닐을 덮어서 그렇게 또 문제를 해결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불가능할 것 같았던 지구로의 귀환에 성공하게 되고 그때 나왔던 대사가 우선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문제를 해결하고 또 다음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너는 문제들을 충분히 해결하게 되고 드디어 집에 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손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한꺼번에 잃어버렸던 돈을 다 복구할 수 있겠어요. 그쵸.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하나 해나가다 보면 어느새 일상으로 복귀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그 내용이 되게 좋았어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할 때 하나만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그 돌아가신 그 탕디칸 스님이 책을 읽는데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밥 먹을 땐 밥만 먹고 설거지할 땐 설거지만 해라. 그러니까 그거만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온전히 존재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손실을 입으신 분들도 이걸 내가 미리 걱정하시면서 이걸 내가 언제 다 복구하고 언제 내가 돌아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실은 답이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돈을 잃었을 뿐이지 저희가 생각해봐도 직장도 그대로 다니고 있고 집에 오면 애들도 있고 밥도 먹고 씻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똑같아요. 저는 그 스톡데일 신드롬인가 증후군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비슷한 걸 느끼는데 이 베트남 전쟁에서 오랫동안 포로로 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미국 그 간부셨죠. 해군 조종사. 뭐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분이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그랬더니 그걸 물어봤더니 나중에 이유라는 그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죽었다는 거죠. 실패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나치게 낙관적이거나 자기는 뭐냐면 현실은 직시하되 희망은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 이 두 가지가 대치되는 개념인데 이거를 했을 때 훨씬 더 생존한다 해서 이 분이고 나와서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기업 경영에서 한때 엄청나게 이게 화제가 된 적이 있어서 이게 스톡데일 증후군인가 신드롬이라는 말이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이런 것 같아요. 감정은 내가 바꿀 수 없지만 감정에 대응하는 건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투자에서도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너무 지나친 열광이나 아니면 비관론에 젖어가서는 안 되거든요. 어떤 감정에 지배돼서는 안 되잖아요. 사람들 살면서 그런 분들한테 지배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는지. 사실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금액을 투자하게 되면 지배 안 당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투자를 장기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부의 기준을 조금 낮추고 욕심내지 않는 게 필요하지 않나. 사실 다들 부의 추월차선을 타고 다른 사람보다 빨리 부자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저처럼 사고가 날 수가 있거든요. 과속하다 보면. 예전에 TV에서 실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부산 톨게이트에서 출발을 해서 서울까지 자동차가 오는데 한 대는 100km로 정속 주행을 하고 예. 다른 한 대는 제한 속도를 넘어서 과속 주행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간 차이가 얼마나 나나 봤더니 이제 정속 주행한 차량은 5시간, 과속 주행 차량은 얼마나 빨리 왔을까요? 이거는 이렇게 문제를 낸 이유는 그 취지를 생각해 볼 때 정속 주행한 거보다 더 늦게 왔다라는 거를 얘기해주고 싶어서 하신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7시간 걸렸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생각을 하셨는데 4시간 30분. 네, 단 30분 차이였다라고 하는데 제가 빠졌네요. 예.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차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네. 조금 작은 차일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이 과속 차량이 추월을 375번 하고 차선 변경을 235번 했다고요. 오. 그러니까 단 30분 빨리 오기 위해서 운전을 그렇게 험하게 한 거죠. 예. 피로도는 3배 증가하더라. 그래서 우리도 어딘가에 너무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지 않은지. 예. 사실 인생에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투자가 우리의 인생이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한 번씩 뒤돌아보면 좋지 않을까. 끝으로 우리 다 같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네. 심리학자라는 전문가, 투자 손실을 입은 작가가 아니라 이번에 심리학자로서 이제 조언해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버드에서 발간한 인생 성장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예. 거기에 보면 행복의 제1조건이 관계예요. 사실 투자 실패하다 보면 뭐 가족과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적인 맞아요.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돈을 잃으면 돈이고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되면 사람을 안 만나요. 네. 왜냐면 만나면 또 상처를 있거든. 네. 예. 그래서 더 고립이 되죠. 맞아요. 예. 그 부분에 조금 더 투자를 하셔야 된다. 예, 평소에. 돈을 버는 것만이 투자가 아니라 진정한 투자는 관계, 예. 그리고 나 자신에게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투자를 하시면서 우리가 너무 돈만 생각하는데 인간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끊임없이 저축하고 투자해 나가시면서 이 두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그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세계에서 가장 행복도가 높은 나라가 덴마크인데 반드시 그것은 뭐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덴마크가 정신과 상담률이 세계 또 1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끊임없이 얘기하는 이런 것의 역할을 사실 심리학이나 정신의학 하시는 분들이 많은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또 기회가 되시면 저희들한테 많이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뵙겠습니다. 오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